그냥 무작정 항소를 하는 게 좋은 게 아니라 항소심을 준비할 때는 뭔가 플러스 알파가 있어야 돼요. 안녕하세요. 고변의 법률 꿀팁입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형사재판에서 항소를 하면 무조건 형량이 줄어들까? 입니다. 이게 불이익 변경금지 원칙이라는 거랑 관련이 있는 건데요. 자, 만화 한번 볼까요?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다. 자, 검사는 항소하겠습니다. 피고인이 나도 억울해 항소할 거야. 법정에서 이렇게 말하는 경우는 없어요. 검사든 피고인이든 다 서면으로 내는 겁니다. 자, 항소심 재판 가서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다. 1년이 2년으로 늘었죠. 사실 1심 판결을 받고 나서 피고인들의 상당수가 항소를 해요. 그런데 조금 아까 만화에서도 보셨지만 항소는 피고인도 할 수 있지만 검사도 할 수 있죠. 피고인은 나는 무죄다 라든지 아니면 선고형이 너무 크다, 양형부당이라고 그러는데 이런 주장을 하면서 항소를 할 수 있어요. 재판을 한번 더 받겠다는 거죠. 그런데 검사도 마찬가지예요. 피고인이 무죄를 선고받았거나 자신이 구형한 형량보다 너무 적은 형이 선고되면 항소를 해요. 검사든 피고인이든 항소는 선택의 문제예요. 그냥 권리고요. 의무가 아니란 말이에요. 피고인만 항소하고 검사 항소를 하지 않을 수도 있고, 검사만 항소하고 피고인 항소를 안 할 수도 있어요. 둘 다 항소를 할 수도 있고, 둘 다 항소를 안 할 수도 있죠. 둘 다 항소를 안 하면 사건은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만약에 피고인만 항소를 하고 검사 항소를 하지 않았을 때, 이때는 불이익 변경금지 원칙이라는 게 적용돼요. 이게 뭐냐면, 자, 여기 형사소송법 368조가 있는데 원심 판결형보다 중한형을 선고하지 못한다. 원심이 징역 1년이면 항소심 재판부는 이거보다 낮춰서 선고할 수는 있어요. 집행유예든 징역 6월이든 낮춰서 선고할 수는 있지만 원심 판결이 징역 1년인데 2년이나 3년을 선고할 수 없다는 말이에요. 이걸 불이익 변경금지라고 그래요. 자, 기억하세요. 이 전제는 검사가 항소를 안 해야 돼요. 피고인만 항소를 한 사건이에요. 피고인 입장에서는 검사 항소를 제발 안 해주길 바라죠. 그런데 하나 재밌는 게 있는데, 작년이죠. 2018년 1월 7일에 약식명령과 관련된 불이익 변경금지 절차가 폐지됐어요. 이게 뭔가요? 약식명령이 뭐냐면 비교적 경미한 사건에서 검사가 재판을 청구하지 않고 약식명령으로 벌금을 청구합니다. 그걸 법원이 오케이 하면 피고인에게 약식명령으로 벌금 얼마를 내라 라는 종이가 날아가요. 거기서 이 피고인이 그 종이에 기재된 벌금을 내면 끝납니다. 그리고 피고인은 나는 무죄다라고 생각을 하면, 아니면 이 벌금이 너무 세다, 과하다라고 생각을 하면 정식재판 청구할 수가 있어요. 이게 사건 번호가 2019 고정 땡땡땡 이렇게 나갑니다. 그래서 우리 변호사들은 이걸 고정사건이라고 그래요. 약식명령에서 불복한 사건들. 그런데 예전에는 이 약식명령 불복 사건에서 여기 보시면 불이익 변경금지 원칙이 적용이 됐어요. 그러니까 피고인이 약식명령 벌금에 불복한 사건 같은 경우는 피고인이 아무리 재판장에서 깽판을 쳐도 판사는 피고인에게 원래 부과된 벌금보다 높은 형을 선고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피고인 본인도 알아, 사기야. 그런데 자기는 사기죄가 아니라면서 정식재판을 청구하고 증인을 왕창 불러서 재판을 합니다. 판사가 보긴 사실 되게 한심해요. 그리고 변호사가 보기도 좀 어이가 없죠. 그래서 대개는 국선 변호인이 담당을 했거든요. 저도 변호사 초창기 시절에 이거 몇 년 했어요. 그럼 소위 말하는 별별 깡치 사건이 다 있습니다. 이 국선 변호인 입장에서는 말도 안 되는 증인신문을 해야 돼요. 사선 같은 경우는 내가 들어서 안 맞지. 안 맡아요. 말도 안 되는 사건에 무죄를 주장해달라 그러면 안 맞죠. 그런데 국선 변호인이니까 어쩔 수 없어요. 그리고 법에 규정된 절차이기 때문에 법원은 정식재판 청구가 있으면 재판을 해야 돼요. 그 상황이 바로 2017년 연말까지의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요 지금 오른쪽에 있는 요 조항은 2018년 1월 7일부터 시행된 조항이에요. 불이익 변경금지가 형종 상향의 금지로 바뀌었죠. 피고인이 약식명령에 불복해서 정식재판을 청구했을 때 벌금을 징역으로 바꾸진 못해요. 하지만 벌금의 상한을 올릴 수는 있어요. 약식명령이 100만 원이었는데 정식재판에서는 200만 원, 300만 원을 선고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진짜 이상한 사건 많이 줄었다 그래요. 실제로 관련 기사를 보면 약식 기소에 불복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벌금 2배 늘어, 이런 기사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자, 검찰이 벌금 50만 원을 약식 기소를 하자 불복하고 정식 재판을 청구했어요. 법원이 100만 원을 청구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약식 명령은 불복해서 정식 재판을 청구를 하면 그 절차는 덤인 거예요. 어차피 판사가 그것보다 나한테 중하게 선고를 못했는데 지금은 중하게 선고가 가능하다고요. 이야기가 좀 산으로 갔는데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주제가 형사재판에서 항소를 하면 무조건 형량이 줄어들까죠? 당연히 안 줄어들어요.
그리고 제가 요즘 경향을 말씀드리자면, 자, 항소를 할 때 양형부당, 그러니까 선고형이 너무 높다라는 이유로 항소를 하는 경우가 있죠. 유죄는 인정하지만 피고인만 항소를 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변화, 예를 들어서 피해자랑 합의를 했다든가 아니면 공탁을 했다든가 이런 조치가 없다면 거의 항소 기각이에요. 안 깎아준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만약에 검사도 항소를 했다면 구치소용으로 올려치기 당할 수가 있어요. 1심에서 1년형이 나왔는데 2심에서 1년 6개월, 2년형이 선고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무작정 항소를 하는 게 좋은 게 아니라 항소심을 준비할 때는 뭔가 플러스 알파가 있어야 돼요. 고변의 법률 꿀팁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하기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